안녕하세요. 하드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5편이 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PNP IRP 중에서 Start Device라고 하는 마이너 펑션을 배웠습니다. 배웠다고 하기보다 이 마이너 펑션을 다루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특히 PNP 명령들을 처리할 때는 선처리와 후처리 방식,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IRP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마이너 스타트 디바이스와 같은 IRP는 대표적인 후처리 명령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선처리 명령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45편 IRP 메이저 PNP 선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IRP 메이저 PNP 명령어 중에서는 선처리 명령, 후처리 명령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처리예요. 선처리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 IRP를 다음 계층으로 전달한다, 이런 뜻으로 선처리라고 하죠. 선처리는 특별히 컴플리션 루틴 같은 그런 컴플리트 루틴이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를 보게 되면 후처리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간결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리는 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금방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선처리 그리고 후처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P IRP를 선처리를 다루는 종류의 것들은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IRP 마이너 스타트 디바이스, 스탑 디바이스, 그리고 IRP 마이너 리무브 디바이스,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탑 디바이스는 보통 리소스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메인 마이너 펑션이라고 우리가 사전에 배웠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리무브 디바이스를 실제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리무브 디바이스라고 하는 마이너 펑션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바로 디바이스 스택에 해체되는 작업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게 구성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디바이스 스택은 어디에서 구성이 되었었죠?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배웠었는데 바로 add 디바이스죠. add 디바이스. add 디바이스 콜백에서 우리 디바이스 스택이 구성이 됐다고 한다면 그거의 반대 작업, 이제 디바이스 스택을 해제하는 작업, 그 작업이 바로 IRP 마이너 리무브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디바이스 스택에 붙어있던 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스택으로부터 떼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 스택에 붙어있던 작업 떨어졌으니까 이제 내 거를 제거하는 작업, 이건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add 디바이스에서 했던 작업의 반대 작업이 되겠죠. 우리 add 디바이스 기억하십니까? add 디바이스 콜백에서 했던 작업들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스택에 올리는 작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remove 디바이스는 먼저 제거, 이렇게 스택으로부터 떼어내고 그런 다음에 내 거를 제거하는, 이렇게 반대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IRP를 받으면 해야 될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무슨 처리? 선처리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지난번에 배웠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인데요. 이번에는 선처리 명령을 다루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커널에서 이제 어떤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스레드에 의해서 PNP 관리자가 제어를 받았습니다. 자, PNP 관리자가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 드라이버에게, 퍼스트 드라이버는 바로 우리 드라이버예요. 우리 드라이버에게 IRP를 보냈습니다. 이 IRP의 종류가 바로 마이너 리무브 디바이스이다 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드라이버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선처리니까. 그래서 2번, 3번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IO detach devic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현재 디바이스 스택에 내가 올라가 있으니까 내가 올라가 있는 나를 일단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현재 내 다음 계층인 next device 오브젝트에는 attached device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가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attached device라는 이 필드의 값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이 값을 null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null로 바꾸면 그게 바로 떼어냈다는 작업이 되니까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요 next device 오브젝트라고 하는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 attached device라는 필드를 찾아가서 그곳을 null로 바꾸는 작업, 이게 바로 IO detach device라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은 바로 IO delete device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함수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IO delete device 할 때는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나요? 바로 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세 번째 작업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선처리를 모두 마쳤으면 이제 IRP를 그 다음 계층인 넥스트 레벨, 즉 세컨드 레벨 드라이버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써서 전달하면 이것으로써 요 remove device라는 명령어에 대한 선처리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처리 너무 간단하죠. 컴플리트 루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선처리로 IRP를 다루는 예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명령어 중에서 이제 remove device, 이 remove device라는 명령을 어떻게 선처리로 다루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IO skip current IRP step location 이라는 특별한 함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함수의 용도는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스택, 즉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IO 스택 로케이션은 어디냐면 바로 이 포인터가 되겠죠. 이 포인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스택이 이제 다음 계층에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다음 계층이라면 누굴까요? 넥스트 드라이버죠. 넥스트 드라이버. 그래서 그 넥스트 드라이버 쪽에서 자신이 바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스택, 요 포인터를 자신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즉 요 스택을, 요 포인터를 누가 내 다음 계층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조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IO skip current IP stat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먼저 씁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O 콜 드라이버를 실제로 호출을 하게 되면 그럼 이 IRP는 다음 계층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 전달이 되자마자 그 다음 계층에서는 이제 다시 또 get current IRP state location을 쓰겠죠. 이때 누가 리턴이 되냐면 바로 내가 좀 전에 읽었던 그 포인터가 그대로 다음 계층으로 리턴이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현재 스택 로케이션 안에 있는 이 p스택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던 그 곳을 내가 이제 봤고 나는 이제 안 볼 테니 다음 계층이 네가 봐라. 그대로 포인터를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IO 콜 드라이버 함수를 썼을 때 그 결과가 바로 현재 내가 보던 스택이 그대로 다음 계층에 보게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IO skip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skip. 내가 현재 보던 이 스택을 스킵하겠다. 난 더 이상 내 스택에 관심이 없으니 내 스택을 다음 계층에 볼 수 있게 조치하겠다. 이래서 skip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을 써서 내가 이제 IRP에 대해서 더 관심 없다라는 표현을 한 다음에 선처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선처리 작업이라는 것은 현재 이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바로 IRP remove device이죠. remove device 할 때 해야 될 선처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작업도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작업은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나의 디바이스를 연결을 제거하는 작업, 그렇죠? 붙어 있었던 작업을 제거하는 작업. 그 다음에 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해제하는 작업. 이 두 가지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바로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 detach device, 파라미터는 next device 오브젝트를 넣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IO delete device, 그래서 나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선처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후처리에서 배웠던 함수가 있었죠. 후처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가 바로 이 긴 함수 IO copy current IRP state location to nex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었어요.
자, 요 함수와 지금 방금 배웠던 요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함수와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드인데요.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코드를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IO copy current IP stack location to next. 요 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내용에 들어왔을 때,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여기 라인을 보시면 get이죠? 뭐 가져오기만 하죠? 또 get이죠? 가져오기만 해요. 그죠? 그리고 copy라는 걸 쓰죠. copy 메모리. 뭔가 메모리 카피를 하는구나. 가져와서 메모리 카피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리턴을 합니다. 자, 어때요? 카피만 하고 리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이 함수는 뭔가 포인터를 변경하거나 그런 작업이 있는 거나 전혀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 내용만 카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 오늘 배우셨던 요 IO skip current IP state location은 이라는 함수인데, 이 함수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바로 여기 current stack location이라는 필드가 있죠. 요게 바로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플러스 시켰죠? 다시 말하면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터 값을 증가시켰으니까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가 바로 다음으로 증가된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실제로 포인트를 조작하는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IO copy current IRP state location to next는 복사하는 함수이고,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은 포인터를 변경만 하는 함수다. 아셨죠? 자, 이 두 함수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 보시는 것처럼 요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후처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start next start device라는 그 마이너 펑션을 처리할 때 썼던 후처리 방식이고, 왼쪽에 보시는 건 오늘 배우시는 선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후처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후처리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나의 드라이버가 있는데, 내 드라이버를 기준으로 내 앞에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럼 내 다음 드라이버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드라이버로 앞계층에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IO 콜 드라이버 함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함수가 실제로 하는 일은, 자, 위에 있는 스택의 모습이 아래에 있는 스택처럼 바뀌게 돼요. 자, 위에 있는 스택은 어디가 지금 검정색이냐면 여기가 검정색이었죠. 그런데 이 스택을 가리키던 검정색이 어디를 가리키게 됩니까? 위를 가리키게 되죠. 즉, 검정색의 위치가 바뀌죠. 자, 이것을 우리는 current stack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메모리상에서 current stack이 바뀌게 하는 함수는 결국 IO call driver라는 함수 이 안에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썼었냐면, 지난 시간에 IO copy current IRP state location to next를 썼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인터는 변경되지 않고 메모리 내용만 이렇게 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포인터는 그대로 검정색이 가운데 아래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IO 쿨 드라이버를 부르게 되면, IO 쿨 드라이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포인터를 변경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현재 여기 있던 검정색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포인터가 변경되게 된다. 그래서 다음 계층이 바라볼 때 현재 포인터는 누가 됩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오늘 배웠던 이 선처리에 사용하는 IO skip current IP state location 함수를 볼까요? 자, 이 함수를 썼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앞계층 드라이버가 나의 드라이버를 IO 쿨 드라이버 함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자, 이때 포인터가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포인터가 변경이 돼서 아래쪽에 있는 현재 포인터가, 여기 현재 포인터가 여기였었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포인터가 위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자, 오른쪽 그림과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슨 함수를 썼냐면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 함수를 썼습니다. 이 함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IO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 함수는 포인터를 변경시킨다. 어떻게? 플러스 시킨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 위치를 가리키던 현재 포인터가 플러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메모리상으로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위치를 가리키던 포인터가 아래 위치로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과는 다르죠. 아래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IO 쿨 드라이버를 다시 불렀다. 그러면 IO 쿨 드라이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위로 당긴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래에 있던 놈이 다시 위로 포인터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음 계층 드라이버가 바라볼 때 현재 스택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위치가 현재 스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현재 스택이 이전에 내 드라이버가 바라봤을 때 현재 스택도 여기였죠. 즉 내가 나의 드라이버가 쓰던 그 현재 스택을 누가 다음 계층 드라이버가 쓰게 되는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skip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썼던 공간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드라이버가 대신 써라 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 거는 그렇지 않죠. 오른쪽 거는 내가 지금 명령을 받았을 당시에 내 스택의 위치가 그대로 요 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른 내용이 복사가 되고, 그리고 IO 쿨 드라이버에서는 포인터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요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그대로 메모리상에 유지가 되어 있죠. 즉 다음 계층 드라이버가 바라보는 곳과 내가 바라보는 곳은 서로 다른 스택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코드 확인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드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과정 중에 디버거를 통해 가지고 선처리와 후처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우실 실습 예제도 인터넷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45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45번 예제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44번 예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석만 좀 추가가 됐는데, 44번 예제는 대표적인 후처리 예제였죠. 그래서 그 당시의 예제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후처리와 관련된 곳은 그대로 놔뒀고, 오늘은 선처리하는 명령, 즉 IRP remove device, minor remove device라고 하는 이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필요한 선처리 작업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인 선처리 작업 중에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디바이스 스택으로부터 제거하는 작업과 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제거하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IO detach device라는 함수를 먼저 써고, 그 다음에 IO delete device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죠. 자,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 skip current IRP loc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IO 쿨 드라이버 했습니다. 물론 강의에서는 이걸 먼저 썼었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쓰나 나중에 쓰나.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쓴 이유는 이 명령 외에 나머지 모든 명령어들, 즉 지금 start device나 remove device 이 명령 외에 나머지 명령들을 전부 다 그냥 디폴트로 처리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게 했기 때문에 이 코드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두 줄의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브레이크를 시킨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뭐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remove device에 대한 정확한 선처리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음 계층으로 IRP를 이제 보내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이제 빌드를 했어요. 빌드를 해서 가상머신상에 이제 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상머신이죠? 자, 가상머신에 지금 드라이버가 잡 폴더에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40편 동영상부터는 PNP 드라이버 샘플 가지고 실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설치할 때는 예전처럼 SC라고 하는 그 커맨드를 쓰지 않고 작업관리자에서 우리 장치관리자 다이얼로그 박스를 이용해서 장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은 먼저 제거를 반드시 하시고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작업관리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장치관리자, 디바이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 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창에서 기존에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시스템 쪽에 혹시 샘플 디바이스가 설치된 적이 있는지 보시고, 자, 없는 게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있다면 반드시 지워 주셔야 돼요. 자, 없다면 이제 맨 위에 요걸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에서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자, 아래쪽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스톨이라고 하는 거 아래쪽을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have disk,
그래서 방금 준비한 복사한 드라이버의 폴더를 지정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거를 지정하고 선택. 그런 다음에 OK. 그럼 샘플 디바이스를 설치하겠느냐? 넥스트, 넥스트. 자, 경고 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샘플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장치 관리자의 장치를 보시면 설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샘플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시스템 디바이스 클래스 아래에 샘플 디바이스라고 하는 장치가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샘플 디바이스 보이시죠? 자, 이 장치를 이제는 가지고 내렸다 올렸다 작업을 할 건데, 자, 디바이스 태그를 해체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물론 장치를 제거해도 되지만 그럼 또다시 설치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장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보시면 사용하지 않겠다 디세이블 버튼이 있다고 그랬었죠? 이걸 가볍게 눌러줍니다. 자, 그럼 장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게 장치가 삭제는 되지 않고 내려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enable.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실습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고요. 자, 이제 드라이버가 메모리에서 내려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윈디버거를 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디버거로 딱 멈추시고요. 자, 멈췄죠?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볼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자, 심볼을 가져와서 점 릴로드 A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PMP 샘플이죠. 이름이 PMP 샘플. 거기에 드라이버 엔트리. 자, 제가 지금 어떻게 썼는지 한번 확대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PMP 샘플이라는 드라이버의 느낌표 드라이버 엔트리, PMP 샘플의 드라이버 엔트리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엔터.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고를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에서 계속 실습을 따라오셨다면 당연한 얘기지만 심볼을 여러분들이 심볼 폴더에 복사하는 작업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 상태니까 이제 드라이버를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샘플 디바이스 선택하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상 머신이 멈췄고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가 열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스를 하시면 되겠죠. 원한다면 이렇게 트레이스를 한 줄씩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타트 디바이스 그리고 리무브 디바이스 이 두 군데에만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 디바이스 아래쪽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죠. 손바닥 표시. 자, 그 다음에 리무브 디바이스 쪽에 아래쪽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겠습니다. 손바닥 표시. 자, 이렇게 스타트와 리무브 쪽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각각 걸고 이 상태로 이제 한번 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랬더니 먼저 뭐가 왔습니까? 자, PMP 디바이스, PMP 디스패치 쪽 루틴에 스타트 디바이스 명령이 먼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후처리 작업을 위해서 이제 아래쪽에 이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컴플리트까지 시키는 그런 작업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다시 한번 고 한번 해볼까요? 고,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었던 위치는 아직 조건이 만족도 안 했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시 가상 머신을 돌아와서 자, 현재 설치된 장치는 바로 샘플 디바이스죠. 자, 이 장치를 사용 안 하겠다고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멈췄죠? 다시 윈디버거로 내려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현재 제어는 이곳으로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으로. 그래서 자, 이제 디태치 디바이스하고 딜리트 디바이스를 할 차례라는 얘기죠. 자, 한번 제가 연습 삼아서 디바이스 태그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요 p next layer device object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위에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라고요. 자,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창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확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보기 좀 번거롭다는 느낌은 좀 있는데, 자, 창을 만약에 이용해서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 이제 p next layer device 오브젝트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클릭을 해 보시면 여기에 attached device가 있을 거예요. attached device. 그 녀석이 바로 누군지 보시면 이 attached device가 바로 우리 p device 오브젝트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값이 요 값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attach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래쪽 창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현재 디바이스 오브젝트 주소는 우리 겁니다. 자, 요게 우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레이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요겁니다. 요게 넥스트 레이어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넥스트 레이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어태치드 디바이스라고 했으니까 여기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요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봤더니 자, 요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뭐 어퍼 디바이스가 누구다? 라는 말 나오죠? 어퍼 디바이스는 지금 드라이브 PNP 샘플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주소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위에 있는 디바이스다 라는 얘기고, 그게 바로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태치 되어 있는 상태다 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쵸? 자, 이 상태로 한 줄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끊었습니다. 자, 연결을 끊은 상태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요거죠. 그리고 넥스트 레이어는 요겁니다. 그쵸? 넥스트 레이어 디바이스 오브젝트 클릭을 딱 해보시면, 자, 어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퍼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퍼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구조체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구조체도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넥스트 레이어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포인터를 구조체에 씌워서 한번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도 넥스트 디바이스, 어태치 디바이스 이 필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위에 아무도 붙어 있지 않은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걸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F10 딱 내려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계층으로 전달을 하는 그런 마무리 작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서 디바이스 택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또 해체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반드시 이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면서 반드시 최소한 이 코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샘플 드라이버, 샘플 드라이버에 함수가 몇 개 없어요. 드라이버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add device, 뭐 그다음 PNP, 디스패치, 컴플리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무조건 저 따라하는 겁니다. 무조건 브레이크 포인트 거는 거예요. 무조건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다 따라가 보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고 여러분들이 꼭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저하고 한번 약속을 하신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PNP 명령어, 그 중에서도 선처리로 다루는 명령어 중에서 remove device라는 명령어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대표적인 선처리 명령어이기도 하고요. 또 드라이버 개발자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선처리 명령이기 때문에 remove device를 배웠던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PNP 명령, PNP IRP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선처리 그리고 후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를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PNP 명령어를 다룰 때는 이렇게 선처리, 후처리를 다루는 거, 그건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 remove device 배웠죠? remove device 할 때 뭘 했습니까? 디바이스 태그로부터 여러분들 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해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처럼 PNP 명령어들이 저마다 요구하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서 하나하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PNP 명령어들을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PCI 익스프레스라든지 또는 USB라든지 또는 요즘 좀 핫하고 뜨겁게 요즘 타고 있는 ACPI, 뭐 I2C라든지 GPIO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버스가 있을 때 우리 PNP 명령을 받을 때 스타트 디바이스라는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드라이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하드웨어에 대한 리소스에 접근하게 되는지 리소스 접근 방법을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기대되시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